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유난히 버거운 날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당장 큰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고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이런 날은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더 어려워집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말하기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넘기고 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버립니다. 젊을 때는 힘들다는 말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듦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뚜렷한 원인은 없는데, 하루가 끝나면 유난히 지쳐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하루 종일 무언가를 견뎌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별일 아닌데. 내가 유난인 건가? 이 질문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상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프다고 말하기엔 애매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참고 더 버티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 무게를 혼자 들고 있다는 걸.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 아무 일도 없는데.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산다. 이 나이에 무슨 투정이냐? 이 말들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해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데도 힘들다고 느끼는 것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힘들다면 그건 이유 없는 힘듦이 아닙니다.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마음을 다그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찮아지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걸 조용히 같이 바라보려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조금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힘들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했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아 보이기 싫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생긴 피로는 말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그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더 힘들어지는 나이가 오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면 됐다. 아프지만 않으면 됐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아주 작은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연락 한 번, 말 한마디, 안부 하나. 그런데 그 작은 기대조차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더 빨리 지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서운함을 삼키느라 하루가 더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다툼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조용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의 피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고 밥은 챙겨 먹고 하루는 또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에서 생긴 피로는 그냥 내 몫이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지만 그 대신 내 마음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 이 피로는 한 번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특별한 사건은 없었는데 마음이 유난히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묻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피로가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조차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계 때문에 지친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해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무언가가 말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역할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어딘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역할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나를 버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쉬는 것과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어딘가에 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지금 이 모습이 맞나? 이 질문은 누군가에게 묻는 게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습니다. 이 감정은 쉽게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왜 힘드냐고 묻고 그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표정은 그대로고 말투도 그대로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대답을 바라기보다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면 비교당할 것 같고, 아내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말을 삼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혼자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킨 감정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원인 없이 유난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 힘듦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긴 허무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아직 마음이 적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자연스럽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몰래 이 마음을 겪고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도 역할도 분명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이유,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사는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오면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관계도 그대로였고 환경도 그대로였고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조금 덜 힘들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 예전과 똑같은 하루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아진 건가? 컨디션이 괜찮은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숨이 덜 막히는 날, 괜히 마음이 가벼운 날, 이유 없이 조금 편안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곧바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보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지금 내가 힘들구나. 침묵.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날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없애려고 했고 참으려고 했고 괜찮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힘들다는 감정을 바로 없애지 않아도 괜찮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아, 오늘은 그렇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관계는 그대로였고 역할에 대한 고민도 그대로였고 마음이 무거운 날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무게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만으로도 하루는 덜 아팠습니다. 아직 정확한 말은 몰랐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하루가 덜 아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딘가 바깥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 변화의 이름을 이제 말할 시간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덜 아플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건가? 힘든 것도 내가 약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그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니고 참고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아주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외부 원인 없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유난해서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눌렀고 서운함이 생기면 이 나이에 그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허무함이 찾아오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계속 뒤로 밀렸고 그 결과 마음의 무게가 계속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밀어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그걸 처음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번만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확인해 보는 것 힘들다면, 아,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인정하고 곧바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고 역할에 대한 불안이 한 번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서만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덜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조금 숨이 쉬어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힘들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게 해줄 뿐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덜 아픈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